스프. 주한미군 철수도 별것 아니다. 북한이 바라보는 세계는 스브스 프리미엄에 실린 SBS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의 취재 파일입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7일 미국과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말하는 전제 조건 없는 대화가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논하자는 것일 테니 북한으로서는 관심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북한이 이런 식의 입장을 내는 게 한두 번은 아니지만 이번 김여정 담화에는 북한이 바라보는 현 정세에 대한 시각이 비교적 잘 응축돼 있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김여정 담화의 핵심은 한미와의 장기적 대결로 요약됩니다. 한국과 미국의 어떤 정권이 들어서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관계없이 북한과 한미 간의 대결이라는 명제는 변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북한은 대한민국,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에 대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전략의 핵심은 압도적인 억제력의 기초에 북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 즉 핵무기 보유입니다. 그러면서 김여정은 과거에 북한이 주장해왔던 요구들은 이제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군사훈련 축소나 중단,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중단, 테러 지원국 명단 삭제 같은 것들이 이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담화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시간 벌이를 위한 그런 얄팍한 술책에 넘어갈 우리가 아니다. 미국의 전략자산이 조선반도에 진입하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10여 시간이면 전개가 완료되고 한미 합동 군사 연습도 병력을 재투입하여 재개하는 데 길어서 20일이면 충분할 것이다. 오늘에는 테러 지원국 모자를 벗겼다가 내일에 가서 다시 씌우는 것쯤은 미국 정치계에서는 식은 죽 먹기다. 김여정은 특히 주한미군 철수조차 큰 의미가 없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이 전통적으로 북미 평화협정 체결과 한반도에서의 모든 외국군 철수라는 맥락에서 주장해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김여정은 17일 담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환상적이기는 하지만 설사 미국이 남조선 주둔 미군 철수와 같은 전략적인 속임수를 꺼내 들고 남조선으로부터 군대와 장비를 말짱 드러내간다고 해도 우리는 해외 주둔 미군 무력이 다시 들어와 대한민국을 군사 요충지로 만드는 데는 보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모르지 않는다. 북한의 주장은 다시 요약하자면 한국과 미국이 신뢰 조성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한다 해도 북한과 한미 간의 적대적 대결이라는 본질적 문제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오로지 힘으로 한미에 대적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춰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 입장에서 볼 때 미국과의 대화는 현 단계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인식을 김여정 담화는 이런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현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적실한 방도는 강도적인 미국 사람들과 마주 앉아 오손도손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힘의 지위에서 충분한 실력 행사로 그들의 강권과 전횡을 억제하는 것이다.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을 언급하는 북한의 주장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북한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런 정세 인식을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이렇게 미국과의 숙명적인 대결을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걸까요? 일각에서는 북미 관계의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 이루어지면 북한의 안보 위협이 해소될 거라고 말합니다.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 한반도 냉전 구조를 해체하면 북한이 안보 위협을 느끼지 않게 될 거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 힘들 뿐더러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한들 미국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과 미국이 외교 관계를 맺는다고 해서 북한이 절대적으로 안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미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라고 해서 미국이 절대로 전쟁을 하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북미 간 외교 관계가 수립된다고 해도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존재하는 한 미국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꾸준히 지적할 것이고
때때로 선별적인 경제 제재 등이 계속되면서 언제든 북미 관계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북미 간 말폭탄이 오고 가다 보면 언제 또 험악한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북한의 안보 위협 해소 문제는 국교 수립이나 평화협정에 달린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북한이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에 얼마나 편입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나라들이 존재하지만 미국과 적대 관계가 아닌 나라들은 미국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해서 미국으로부터 공격당할지 모른다는 안보 위협을 느끼진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처럼 미국과 동맹인 경우에는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미국과 동맹 관계가 아닌 나라라고 해도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에서 자유롭게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나라라면 안보에 심각한 불안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인들이 평양에서 관광과 사업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북한 사람들이 미국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고 소통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세상이 되면 북한의 안보 위협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겁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되려면 대외 개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외부와의 교류를 상당한 수준으로 허용하고 외부 정보의 유입도 허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처럼 김일성 일가가 우상화를 넘어 신격화돼 있는 나라에서는 적극적인 개방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외부 정보가 유입되면 김일성 일가 우상화의 허구가 드러나고 김일성 일가의 절대적인 기득권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적극적인 대외 개방을 하지 못하고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에 편입되지 못한다면 북한의 안보 위협은 궁극적으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북한이 미국과의 장기적 위협이라는 명제에 주목한 건 나름대로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장기적 위협이 초래되는 원인이 김일성 일가 우상화와 북한 체제의 경직성에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북한이 체제의 경직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한반도의 긴장과 적대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기별로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의 긴장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대북 정책의 방향을 찾는 겁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에 주목하고 있는 한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핵 보유가 정권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북 정책의 목표인 북한 비핵화는 궁극적인 지향점으로는 설정해 두되 현실적인 대북 정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수립되어야 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유엔의 대북 제재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됩니다. 우리가 국제 경제 체제에서 이탈할 생각을 하지 않는 한 북한과의 남북 경협은 한계가 명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남북 경제 공동체 같은 이상에서 벗어나 차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모든 관계를 단절하는 것도 해법은 아닙니다. 가능한 선에서 교류하고 협력하며 한반도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 위협에는 단호히 대처하며 대북 억제력을 확고히 해야 하지만 대북 압박 일변도를 가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가능한 남북 관계는 인도적 지원이나 산림 또는 보건협력, 이산가족 상봉과 사회 문화 교류 같은 정도의 것들인데 이러한 남북 교류는 가능하다면 쿨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쿨한 남북 관계란 북한이 남북 교류를 정치적 카드로 활용하는 만큼 북한의 호응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남북 관계는 위와 같은 수준의 것들이라고 명확히 제시하고 북한이 호응하면 하는 대로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대로 담담하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 관계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북한도 자신들의 실질적 필요에 따라 기초적인 수준의 교류 협력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 진영별로 대북 정책이 판이한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남북 관계의 수준과 북한의 정세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차별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공통점을 찾아 지속 가능한 대북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 게 한반도에서 그나마 안정화의 단초를 찾는 길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스브스 프리미엄에 실린 SBS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의 취재 파일, 저는 아나운서 이인권이었습니다.